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지금 다이빙을 수십 년을 해오면서 어떤 사건 사고를 원컨 원치 않건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쭉 해왔죠. 그때 제가 받는 느낌은 다이빙 사고, 특히 심각한 사고가 가장 많이 생기는 어떤 그런 시기가 다이빙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나서 다이빙에 자신감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붙으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은 버디의 장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 내용 안에 그 본인들의 이름을 그냥 장난스럽게 톰 앤 제리라고 붙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부부가 다이빙 하다가 또 희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느낄 수 있을지 하는 내용의 결론까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사건 이야기 좀 드리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이빙 장비의 형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버디라면, 특히 부부라면 같은 브랜드는 아니어도 되지만 같은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조금 삐끗하면서 이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이라는 용어도 하고 가끔 버디 체크라고 하는 용어도 쓰죠.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던 어떤 그런 교훈 같은 것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건을 제가 읽으면서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올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국적이 포르토리코이었고요. 이게 10년 버디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12년간 부부 생활을 했던 그 다이버들이었습니다. 렌탈 BCD를 어쩔 수 없이 서게 되었던가 봅니다. 본인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본인의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우측 어깨 위에 붙어 있는 덤프 밸브에서 줄이 쭉 나와서 마지막에 그 동그리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당기면 공기가 덤프 팍팍 빠져나가죠. 근데 이것의 이 동그리가 디링 쪽에 이게 감기면서 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첫 다이빙, 두 번째 다이빙 별일 없었고요. 그날의 세 번째 다이빙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버디 체크를 하죠. 근데 꼭 보면 사고 나는 그날은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톰이 백롤을 해서 입수를 했고요. 수면에서 특별히 할 일 없이 서로가 같이 하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강하면서 어지간한 수심에서 다이빙을 진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다이빙을 마치고 이제 상승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BC에 어느 정도 공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전혀 공기가 차 있질 않고 덤프 밸브를 통해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하고는 이 건장한 중년의 남성이 킥으로 수면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수면에서 계속 음성 부리게 되니까 발로 차고 킥 하면서 서서히 패닉에 빠지게 되고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부인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게 뭐 저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단 내려가니까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남자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물밑에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버디로서 이 지금 부력 때문에 이러는구나 해서 웨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던 웨이트 벨트를 찾았는데 웨이트 벨트 버클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쓰느냐? BC에 웨이트를 집어넣는 통합 웨이트 시스템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이빙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게 나오면서부터 저희들이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웨이트 벨트 탈착과 통합 웨이트 시스템 탈착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우려하는 것이 이게 탈착이 쉬운 그런 웨이트, 통합 웨이트 시스템이 아니고 요즘 많은 그 윙 시스템에서 탱크 밴드에다가 웨이트 주변으로 꼽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웨이트를 넣는 타입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떤 다이빙의 경험이나 이런 게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이미 유튜브에서 한번 국내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웨이트를 벗길 수 없고 신랑은 물밑에서 공기는 떨어져 가고 다시 열심히 혼자서 상승해서 소리를 질러서 다이브 마스터가 다이빙 장비를 챙겨서 다시 준비해서 하강해서 찾아서 물 위로 데리고 올라와서 보트로 왔습니다. 이미 공기는 고갈되어 있었고 호흡은 끊겨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데리고 와서 결국은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상상하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게 버디가 일단은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장비 형태들이 지금 부력 조절기는 대부분이 자켓형과 윙형이 있고 그 안에 제가 하이브리드형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별도의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웨이트 시스템은 가장 클래식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웨이트 벨트를 사용하고 웨이트 벨트 버클로 그것을 고정하고 벗어야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벨트를 당겨 풀 수 있게 훈련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웨이트를 포켓에 넣어 가지고 그 포켓도 넣는 주머니 안에다 그걸 밀어넣고 그것을 뽑고 엿고 하는 것을 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본인들이 이 장비 형태를 사용할 때는 내가 언제든지 웨이트를 뺄 수 있는 그 스킬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게 지금 윙 시스템에서 특히 우리 싱글 윙 혹은 싱글 택 이런 용어를 쓰죠. 거기 탱크 밴드에다가 주머니를 달아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웨이트를 넣어서 다이빙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신속하게 윙을 벗지 않으면 이 웨이트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울진 쪽에 계시는 송 강사님이 이 포켓을 아래 위로 뚫고 우리가 버클로 바로 풀면 아래로 빠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이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물속에서 웨이트가 빠져나가면서 부력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야 될 거고요. 호흡기 2단계를 요즘 주 2단계를 내가 사용하고 옥토푸스를 목에 겁니다. 지금 교육단체마다 내 버디가 와서 공기가 떨어지면 어느 것을 주느냐. 지금 레크레이션 다이빙 교육기관에서 주종은 내가 입에 물고 있는 주 1단계를 버디에게 주고 나는 옥토푸스를 내가 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페이스북 심지어는 저는 유튜브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하는 놈들을 봤습니다. 뭐냐? 주 1단계는 어차피 오른쪽에 달아서 내가 물고 옥토푸스는 같은 쪽에 원래 달아서 이렇게 선을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왼쪽에다 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달면 왜 유리한가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연습을 해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비 형태를 바꾸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핀도 스트랩이 있는 게 있고 버클로 푸는 게 있죠. 스트랩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핀 버클을 푸는 방법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보조 2단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버디가 공기가 떨어졌을 때 주 2단계를 주느냐 옥토퍼스를 주느냐 이거는 서로가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호흡기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다이빙 전 우리가 안전점검 버디 체크라고 하죠. 그래서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잔압을 확인하고 호흡기 1단계도 2단계도 모두 잘 작동되는지 한두 번 빨아보고 퍼즐을 눌러보고 2단계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2단계를 주 2단계와 보조 2단계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도 합의가 돼야 됩니다. 부력 조절기도 작동이 잘 되는지 인플레이터 눌러보고 디플레이터 눌러보고 그 다음에 웨이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중에 아마 웨이트 착용하지 않고 뒤로 굴러서 입수해 본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다이빙하고 한 5년 6년 지나니까 자신이 붙더라고요. 꼭 그때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패디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버디 체크에 BWRAF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BC 확인하고 웨이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윙 시스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퀵 릴리즈 그래가지고 어깨끝 탁 눌러 빠지게 하는 거하고 사실은 웨이트 벨트의 버클도 퀵 릴리스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밸브 열어서 공기가 차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오케이 하면 서로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GUE 글로벌 언더워터 익스플로러스 이 친구들 교육을 제가 받으면서 그때 GUE 에지라고 하는 또 이런 사전 체크하는 그런 것도 제가 교육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캡틴이 그것을 이제 확인하면 나머지 팀들이 다 함께 복명목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다이빙 전에 안전점검, 버디 체크 해야지 서로가 안전합니다. 교훈입니다. 자, 버디 체크, 그 다음에 셀프 체크도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잘 관리된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버디가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사고 난 거죠. 가급적이면 버디가 같은
형태의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다이빙 안전에 많이 유리합니다. 어떤 교육단체에서는 전체 팀원이 같은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같은 브랜드를 써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윙이면 모두 윙, 아니면 자켓이면 모두 자켓이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장비를 잘 몰라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건 빼자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계속 교육에 참가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를 하면 반드시 다이빙 이론 공부를 포함하는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혹은 마스터 다이버까지는 반드시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도 받고 경험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지금 많이 덥습니다. 빨리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다이빙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